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NLL 일대 대부분의 섬에 군사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군사 거점화를 통해 한국이 주장하는 NLL 이남 영유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이달 초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부터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의 섬들에 대한 군사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갈도에는 화포를 배치하고 아리도와 한박도에는 레이더를 설치해 감시기지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갈도는 서해 NLL 경계로 연평도에서 4.5km가량 떨어져 있는 최단 거리에 위치합니다. 또 갈도와 아리도, 한박도를 제외한 다른 도서들은 2015년 이전에 이미 군사기지화를 완료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의 NLL의 영유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때도 불완전한 형태로 남은 서해 평화지대 구상이 향후 논의되더라도 유리하게 협상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 don't recognize the NLL, and so that they're going to militarize the other islands where they can to give them an advantage to gradually push.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서해 NLL 일대 군사 기지화는 9.19 남북 군사합의 취지인 신뢰 구축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합의 철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not satisfying its intended purpose, and so South Korea should withdraw from it.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기습 도발 등이 우려된다며 미한연합훈련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I'm concerned, even though the ROK Marines and the U.S. Marines can conduct training on their own and other exercises, the lack of combined training reduces readiness.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NLL 군사기지화에 대한 미한 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자칫 북한이 도발하도록 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이 지난 23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하고 북한이 선을 넘지 않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27일 한국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완벽하게 유지하며 북한 비핵화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북한의 NLL 인근 해안포 사격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대해 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항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최근 한국 서울과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군용기 추적 민간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27일 미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약 3만 1000피트, 9,448m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미국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기로 앞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전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동향을 추적 감시한 바 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북한 압박 강도를 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지만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 이행에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한반도 평화계획안이라는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각국의 반응을 모으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역할을 다시 주목했습니다.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드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바라면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큰 핵 없는 한반도보다 현재 수준을 선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y would prefer a denuclearized North Korean Peninsula that was not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but closer to China. So they definitely can think of scenarios that they would prefer to the status quo.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대북 목표에 따라 북한 압박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미국은 핵 미사일 실험과 생산 중단 등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준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최고조에 달했던 불안정한 시기로 되돌아가길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 보유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는 겁니다. I have had conversations with Chinese officials on this topic very recently. I do not believe that China signed or even willing to accept Korea as a nuclear state. 이런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안에 대해 미국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I don't think the U.S. will take this very seriously. Very skeptical that Russia could really make any progress. Russia and China.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여전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거나 눈 감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국제사회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활동과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개선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최근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 2건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먼저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 유출을 촉진하는 사업들과 북한 인권 기록과 옹호 활동 사업들에 대해 7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있는 콘텐츠 생산, 표현과 이동,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의 증진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을 기록하고 옹호하는 사업들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과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 작업,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 발표를 비롯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활동 등을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국내외 비영리, 비정부 기구들과 공사립, 고등교육기관 등이 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마감 시한을 내년 1월 8일로 정했습니다. 또 모든 사업들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과 지원이 끝나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still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world. It has not improved, and that's going to be part of our effort for some time to come. 국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들에도 고정 지원금 그랜트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감 시한은 역시 내년 1월 8일입니다. 국무부는 3개월에서 12개월에 걸친 사업을 지원하는 이 지원 기금에는 5만 달러에서 최고 15만 달러를 책정하고 16개 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대북 제재 등 해외 자산 통제실의 제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광범위한 민간 영역, 비영리 기구 등과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관계자는 26일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재무부의 민간 영역과의 관여 활동에 대한 B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들 기관과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대북 제재와 관련한 재무부의 특정 활동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동물기구 OIE는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 발병 사례와 조치 등에 대한 공식 보고를 촉구했습니다. 세계 동물기구 대변인실은 27일 BOA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북한 당국의 추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 5월 30일 첫 감염 발생 통보 이후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돼지열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지원과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돼지들을 냉동 보관하고 있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파악이 아직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